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방 아파트의 전세 폭등, 전세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방 아파트의 전세난을 알아보기 위해서 대전 아파트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여당의 대표 이낙연 대표가 오늘자 신문에 이낙연 대표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성을 하겠다. 자, 그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말을 하게 된 결정적인 지금 경기도 수도권 전국 지방으로 확산되는 전세난이 문제인 거예요. 전세난 때문에 도저히 사과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말 그대로 전세입자와 임대인과 임차인은 부동산에 앉아서 싸우고 있고, 그리고 임차인들은 집을 못 구하고 있고, 자, 그런 지경이고, 그리고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고,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여당도 지금까지의 정책을 반성한다. 실패라는 표현은 안 하네요. 반성한다라는 표현으로 뭔가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DSR을 규제를 할 생각이었어요. 자, 그걸 이제 언론에 알렸는데 반응이 안 좋았죠. DSR을 규제하면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다 월세로 살아야 되니까 한 2개월 전에 얘기했었죠. 월세로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자, 그랬다가 여론의 그 질타를 맞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DSR은 들어가고 나올 만한 대책이 없어요. 일단 반성한다. 시장에 이제 반성한다는 얘기는 이제 시장의 공급량을 이제 많이 풀게끔 어떤 규제를 만들겠다라는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권을 도전하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정권에 맞게 새로운 판을 짜겠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의 어떤 그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제지를 못 하겠죠. 다음 대선은 그분들의 목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반성을 하겠다. 어쨌든 그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서울 수도권의 전세난도 문제지만 지방의 전세난도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그 대전시장을 보니까 대전시장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기타 다른 광역시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울산이라든지 광주라든지 아니면 부산이라든지 다른 광역시에서도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세가 없으니까 매매로 돌아서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전세가 없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서울과는 다르게 지방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서울은 매매가가 워낙 세다 보니까 어떻게 깡통 전세라는 게 잘 안 나요. 아무리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도 80%에 근접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를 초월한 경우가 있어요. 전세가.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3억 3천인데 전세가가 3억 5천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3억 2천에도 나오는 경우 있고 3억 3천에도 나오는 경우 있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사버리는 게 낫겠죠? 자, 그래서 사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서울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지방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저가 아파트들이죠. 이제 구축의 오래된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전세가 2억 한다든지, 전세가 1억 5천 한다든지, 매매가가 3억이 안 되는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아파트들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붙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매매가도, 전세가도 폭등을 하고, 자, 근데 그 분들은 그 소득이 이제 그 고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그것을 내놓고 이사를 못 가는 거예요, 이사. 자, 이사 가면 집도 없고, 전세 가격도 폭등한 상태니까 이사를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저가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더 없는 거예요. 매매 물량은 있어요. 매매 물량은 많아요. 왜냐면 예전에 갭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전세 물량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거기서 나가면 물건은 없고 이제 주거의 질이 떨어지는 하향해서 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 빌라로 간다든지 그래야 되니까 이사를 안 가더라는 거야. 이사를 안 가더라. 자,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이 또 무주택자들이니까 또 집을 분양받으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살 수도 없고. 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더 전세난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급지 아파트들. 자, 그런 아파트들은 물량이 조금씩 있어요. 자, 전세 가격이 비싸니까 물건들이 좀 남아있고, 자, 그분들은 또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집을 사서 옮기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는 전세 물량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난은 오히려 그 소득군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지방의 경우에 서울의 경우는 학군이 좋은 지역은 또 그쪽도 거의 전세난이 엄청나니까 지방의 경우에는 결국은 소득군이 낮은 분들이 더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전세난 때문에. 그분들은 무주택자이고 분양을 받아야 되고
자, 이사 갈 데는 없고, 자, 그래서 더 힘들어 하더라. 자, 그런 쪽에서 물량이 더 안 되더라. 자, 그러면 수치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구체적으로 대전 지역에서 전세난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그 샘플을 뽑아서 한번 보시죠. 자, 일단 그 전세 폭등이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경기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단지에 따라 특히 중저가 아파트에서 매매가를 초월한 깡통 전세가 나오고 있더라는 거야. 나오고 있더라.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 갭 투자가 기승을 부렸는데 요즘 또 갭 투자들이 들어오는 기미가 보여요. 갭 투자들이. 왜냐면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월해 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면 예전에 그 투기 세력, 법인 세력, 뭐 다주택자들, 투기 세력들을 잡겠다고 정부가 세금 강화 정책을 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유도를 했는데 전세가가 또 폭등을 하니까 이 다주택자들이 또 집을 내놓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투자한 돈을 전세 가격이 다 오르니까 이런 역효과가 나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니까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임대차 보호 3법을 지금 시기에 실시한 것은 타이밍이 무척 안 좋았다. 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이게 왜 이런 전세난이 결국은 일어나냐. 지방에서 역시 매매를 막아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매매를 막아놓으니까. 다 분양가 상한제 기다리고. 다 주택자라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시장에 전세 공급자 역할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을 사서 전세로 내놓으면 시장에 내놓으면 그 전세입자들이 구해서 살았는데 다 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추가로 살 수가 없어요. 있는 건 안 팔아도. 자, 추가로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공급자들이 공급이 단절됐다. 이 주택 공급자가 단절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지방에서 결국 일어나는 전세난은 어떤 다주택자의 진입 규제, 공급이 끊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임대차 보호 3법. 자, 이 두 가지가 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지금 전세 가격도 폭등하고 전세 물건도 없고 무주택자들이 전세 살아야 되는데 전세 살다가 분양을 받아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집을 사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 단지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 지방 아파트는 이제 서울 아파트의 경우는 6억대 이하의 아파트가 강세였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수도권으로 또 넘어가서 4억대에서 6억대 또 3억대까지 경기도 수도권에 자, 그런 아파트까지 이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서울에 근접한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런 가격대에서 아파트들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전세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지방 아파트도 이제 광역시 아파트들이죠. 이제 중저가, 3억대 중저가의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84 기준으로 3억대 아파트. 자, 그런 가격대의 아파트가 전세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 매매를 나온 걸 아예 사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버리더라. 자, 그래서 거래가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자, 물론 전세는 없고요. 자, 그래서 지방 아파트의 그런 단지들 매매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전세가가 밀어올려서 매매가를 올리고 있더라. 자, 그리고 이제 말했듯이 전세가가 분양가를 초월해가지고 뭐 지방 아파트들 깡통 위험이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 올해 누적 변동률이 11.09%라고 그래요. 자,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부산 해운대의 롯데캐슬. 자, 이게 전세가가 7억이라고 그래요. 분양가는 6억 5천이었는데 현재 전세가가 7억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 미친 거예요, 전세가가. 자, 강원도 속초도 84가 전세 가격이 3억이라고요. 이게 교동의 시티 프라디움 뭐 위치가 제일 좋은 곳 같은데, 자, 강원도 속초도 전세가 3억이에요. 이것도 미친 가격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죠. 자, 그만큼 전세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다. 지방의 강남도 전세가 폭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울산의 남구도 5.48, 8월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폭등한 거죠. 대전 유성구도 4.14%, 서구 3.51%, 부산 해운대구 2.12%, 대구 수성구 1.69%. 자, 이렇게 지방의 강남들도 이렇게 폭등을 하고 있다. 그 대구의 전세 수급 지수도 거의 서울하고 비슷해요. 192.6, 대전이 190.6, 뭐 200이 거의 꼭지인데 부산이 176. 자, 이렇게 지방의 강남들도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자, 이렇게 가격이 폭등하니까 당연히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죠.
요즘 그 지방시장에서 제일 핫한 곳 중에 하나가 부산이에요, 부산. 자,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 자, 이런 지역들이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작년 그 조정지구 해제 이후에 남천동이죠. 수영구의 남천동. 그런 데는 남천동 더샵이 분양권 풀렸을 때가 3억이었는데 프리미엄이 그래서 더샵이 지금 6억이에요. 6억. 두 배가 올랐어요. 두 배가. 거의 가격이 거의 두 배가 올랐어요. 자,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거죠. 자, 그런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 있다. 자, 이런 창원, 의창구, 포항, 남구 이런 지방의 어떤 강남들이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자, 전세 가격이 폭등하니까 매매 가격도 올라가겠죠? 당연한 거죠. 자, 그렇게 지금 지방시장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중저가 주택의 경우에는 뭐 이사 가지 않거나, 자, 이런 분들은 뭐 월세로 살거나 그러는데, 이 상급지가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이게 대체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 중저가 주택의 경우는 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빌라로 가거나 뭐 월세로 가거나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상급지 교육 조건이 좋거나 학군이 좋은 지역은 학군이 좋거나 상권이 좋은 지역은 그곳에 꼭 살아야 되니까 전세가 없으면 그냥 매매로 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올라가더라. 자, 문제는 뭐냐면 내년이 문제인데, 자, 이 상태로 가면 공급 물량이 부족하겠죠. 내년 되면 더 부족하겠죠. 자, 폭등 구조예요. 폭등 구조. 자, 이거는 내년에는 전세 가격은 더 폭등 구조다. 자, 이렇게 되면 전세로 들어갈 때 프리미엄을 내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자,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대전 지역에서 전세난이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나 한번 보시죠. 반석동부터 한번 보시죠. 일단 전세 물량이 있나 없나 한번 보시죠. 자, 반석동. 자, 보시면 전세가 없어요. 여기 반석 7단지인데. 자, 반석 6단지. 전세가 없죠? 자, 이게 그냥 84. 전세가 품귀가 일어나기 좋은 평수죠. 자, 여기는 좀 평수가 커 보이네요. 자, 반석 5단지 에미지. 이건 평수가 큰 건데도 전세 매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한번 신축단지 볼까요? 대전 반석 더샵. 여기도 전세 물량이 하나도 없네요. 자, 여기 뭐 역세권 쪽으로 가면 뭐 여긴 전세가 두 개 있는데 하나 있겠죠, 하나. 자, 여기도 전세 하나. 큰 단지에 전세가 하나예요. 자, 여기도 송림 1단지 호반. 뭐 매매가가 3억짜리 정도. 여기 3억 2,500. 자, 여기도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 안쪽, 여기도 보시죠. 여기도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지방은 이렇게 전세난이 더 심하다. 서울 수도권은 이렇게 교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많이 할 수 없이 다녀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근데 굳이 지방은 대전 안에 직장이 있다고 하면 이사를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이사를 갈 필요가 없어요. 뭐 웬만하면 다 뭐 조금 다닐 수 있는 거리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더 이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적동 쪽에 한번 보시죠. 여기. 자, 여기도 보면 전세 하나 있네요. 전세 하나. 자, 여기도 전세 없고. 자, 전세가 없어요. 자,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보시죠. 도안 신도시. 야, 여기도 뭐 전세가 3건 있는데, 여기 1,000가구가 넘는데, 뭐 전세 한 건 있겠죠. 중복되니까. 자, 여기도 뭐 3건 있는데, 여기 한 건이라고 보고. 자, 전세가 뭐 한 건 정도 있다. 자, 그리고 유성구의 호반 베리디움 전세 한 건. 자, 이렇게 전세가 없어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자, 도안 우미린 한번 보시죠. 도안 신도시. 자, 우미린. 호반 베리디움, 도안 베리디움 하나도 없어요. 전세가. 자, 여기 전세 5건 있네요. 자, 여기 뭐 전세가 한 건이겠죠. 두 건 정도. 자, 전세가 없어요. 자, 문제는 여기 전세가 도안 18단지 린프라우스인데 여기 나오는 매매가가 예를 들어서 호가는 뭐 6억 7천 뭐 7억에도 나오는데 뭐 실제 거래는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고 예를 들어 6억 5천인데 전세가 5억이에요. 전세가 5억. 나와 있는 매물이 5억이에요. 5억이니까 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비싸니까. 그러니까 비싼 매물만 나와 있다. 비싼 매물만 나와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몇 개월 전만 해도 5억 5천에도 살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그냥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깡통 아니냐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샘머리 아파트 여기 보시죠. 여기가 좀 특이한 단지인데 자, 여기 보시면 샘머리 2단지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자, 여기 화면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자, 샘머리 2단지가 자, 4억 한 6천까지 거래됐네요. 5억까지도 거래됐는데 뭐 4억 5, 6천 정도 평균 가격이 전세가 얼마인가 보죠. 자, 이거 거래가 많이 됐어요. 자, 거래가 많이 됐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전세가 없으니까 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샘머리 2단지 같은 경우에. 자, 전세 가격이
3억 3천이에요. 3억 3천. 전세 가격이 세죠. 그렇다고 매물이 또 많지도 않아요. 매매가 많이 됐어요. 이게 이제 전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매매로 돌아서는 거예요. 자, 샘머리 1단지 한번 보시죠. 여기도 뭐 4억 7천 정도. 또 연초에 비해서 가격이 최근에 뗐어요. 뭐 5억 2천까지 뗐네요. 자, 4억 9천. 자, 그러니까 지금 대전에서는 확실하게 뭐 입지가 좋은 곳이잖아요. 이쪽은 서구는. 자, 그런 지역에 전세가가 매매가를 좀 밀어 올리고 있네요.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그 크로브 아파트 한번 보시죠. 크로브 아파트의 학군이 제일 좋은 지역인데 전세가 9건이 있어요. 9건. 자, 9건인데 뭐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한 4, 5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전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것도 갈마역 쪽에 진달래 아파트 전세 하나도 없고 여기 전세 6건. 여긴 전세가 많네요. 황실타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이거 특이한 단지인데 자, 여기를 보시면 똑같아요. 아까 샘머리 단지하고 매매가가 3억 8천이에요. 자, 3억 8천, 뭐 크게는 4억 4천까지 됐네요. 근데 여기도 역시 매매가가 좀 올라갔어요. 전세가 없으니까. 자, 보시면 전세가 3억 4천이에요. 전세가 3억 4천인데, 자, 예를 들어서 올 초를 보죠. 올 6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될 때가 3억 7천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세가 3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0%의 가격에 도달했다. 거의 90%의 가격에 도달하니까 가격이 4억대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를 올라가더라. 자, 그런데 지금 전세가 여긴 좀 나오거든요. 자, 이 얘기는 뭐겠어요? 지금 이 싸게 사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샀다고 하면 한 3억 7천, 한 8천, 3억 8천 정도에 사가지고 3억 4천에 전세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90% 가격에 넣으니까 잘못하면 깡통 전세가 되는 거죠. 깡통 전세가 가격이 떨어지면 깡통 전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냥 사버리자 하고 4억 4천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4억 2,600까지도 올라가고. 지금 대전에서는 이런 가격대 아파트에서 이런 그 전세가율이 거의 90%에 오르는 현상까지 보이더라. 자,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저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저가 아파트들이 매물이 없어요. 자, 매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억 8천에서 3억 사이드 이런 가격대들이 거의 매물이 없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전을 통해서 보니까 저가 아파트일수록 전세가 더 없다. 매매를 갈 수도 없고 분양을 받아야 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눌러 앉아서 살더라. 그러니까 기존의 물량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 그런데 한 3억대 되니까 거의 이 매매가와 전세가율이 한 90%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버리더라. 자, 그러니까 매매가가 조금 올라가더라. 자, 그런 현상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 아파트는 그나마 상위권 아파트 뭐 6억대, 뭐 7억대 아파트는 또 가격이 올라가서 거의 뭐 또 높은 가격, 예를 들어서 5억대 나와버리면 84각 신축급 아파트 뭐 준신축이 5억대 나와버리면 아직 세종 같은 경우에 뭐 3억 5천에도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세종으로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갭으로 또 매물이 좀 나오고, 뭐 그리고 학군 좋은 지역, 예를 들어 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 물량이 별로 없고, 또 이 지역에 꼭 사셔야 되는 분들은 매매로 돌아서고 있고, 자, 그런 현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결국은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이제 다른 광역시에서도 나타났는데, 결국은 이렇게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기존에 그 갭 투자했던 분들, 법인 세력들이 뭐 이제 내년 세금 때문에 매물로 시장에 많이 내놓다가 최근에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내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 지방 아파트라는 것은 어느 시기 되면 또 공급 물량이 확 풀려요. 공급 물량이 풀리면 전세 가격이 급락을 한다는 거죠. 자, 그때 매매 가격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 가격을 믿고 물건을 계속 가지고 간다. 자, 그리고 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전세를 놓으면 팔 수가 없지 않습니까? 4년 동안은. 자, 그러니까 결정을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지금 전세 가격 믿고 또 너무 많은 물량을 가지고 가다가는 깡통 전세가 되고 나중에 그 돈을 못 빼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조금 멀리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당장 여기에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막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지금. 지방이라는 건 인구가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 물량이 확 풀어지면 또 신축이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구축의 아파트는 전세 가격이 급락할 수 있어요, 급락.
지금 올라갔던 거 그대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갭 투자하는 것도 위험한 거고, 사실 보유하고 간다는 것도 다주택자들 자 세금 다 내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정부도 이제 고민이 클 것 같아요. 내년에는 더 전세 가격이 폭등한다. 모든 전문가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뭐 정부도 바보가 아닌데 분명히 그렇게 예측을 하겠죠. 분석이 다 끝났을 테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엔 선거가 있어요. 선거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대선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반성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 부동산 때문에 역풍을 만날 수 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정부가 무슨 대책을 나올까? 대책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은 집을 지금 뭐 유유지를 만들어서 집을 공급하겠다.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내년이 급한데. 방법은 다주택자들, 그런 분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돼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건 뭐겠어요? 그걸 결국은 규제 풀어주고 세금 완화하고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자, 지금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이 전세를 구하는 분하고 바로 정부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